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린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놨는데요. 공갈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고 고성희는 0.3초 만에 이해했어요. 고성희는 그 0.3초 동안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감추려다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고 웃어보려 했는데 웃음이 입술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어요. 상황이 끝장으로 가면 갈수록 품이라는 가면을 더 꽉 눌러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가면이 아니라 가면 아래의 맨 얼굴까지 들춰지는 날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제일 먼저 자기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는데요. 그 떨림이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혐오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박영란은 고성희를 엄마로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내 명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이 순간 박영란은 자기 인생이 사건 번호로만 남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기록 전쟁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박영란은 그때 처음으로 뼈에 새겼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지환도 멈췄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좋아하는데요. 동시에 포기하려고도 했죠. 박영란 가족인 고성혜, 박진석, 그 주변 라인이 너무 위험하니까요. 이지환은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박영란 앞에만 서면 현실이 망가지더라고요. 이지환은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박영란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말리며 살아왔는데요. 그 선이 경찰의 구두발에 밟히는 걸 보는 순간 이지환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지환이 경찰과 고성의 사이에 반쯤 몸을 넣었는데요. 이지환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는데 낮추면 낮출수록 떨림이 더 크게 들리는 타입이었습니다. 무슨 공갈 협박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협박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아주 차갑게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혜 씨 맞으시죠?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확보돼서 현행범 체포 진행합니다. 고성희가 반사적으로 박영란을 봤어요. 고성의 눈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는데요. 내가 신고했구나라는 확신이요. 고성희는 원래 자기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음모로만 설명해야 마음이 편해요. 특히 박영란가 자기 딸인 순간엔 딸은 내 편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엔 바로 배신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립니다. 박영란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 아니야. 박영란은 그렇게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라는 단어가 자기 입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아직도 엄마를 완전히 끊어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끊어내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죄책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박영란, 너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는 그 숨을 삼킨 채로 다시 품위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니지. 너는 그럴 애가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이미 그럴 애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고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는데요. 고성희가 확 몸을 비틀었습니다. 잠깐만요. 나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 아내였어요. 고성희는 였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도 그 끝에 였어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느꼈을 겁니다. 과거형은 방패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고성희는 끝까지 그 방패를 들고 서려 했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내가 공갈을 왜 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경찰이 웃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하면 특정인의 신변과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확보됐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영란와 이지환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 단어는 요즘 이 모든 비극에서 사고, 실종, 삭제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말은 부드러운데 결말은 사라짐. 고성희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이 박영란에겐 더 끔찍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사람을 말로 지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 같아서요. 고성희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는데요.
거기서 고성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2억 주면 우진이 안 찾을게. 영원히.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박영란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고성이가 딸에게 2억을 요구했던 그 밤이 머릿속에서 다시 터졌거든요. 너 내 딸이다라는 말과 2억 마련해라는 말이 한 덩어리로 굴러다니면서 박영란 심장을 계속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아들을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는 사실이,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박영란의 마지막 변명을 찢어놓았어요. 이지환은 더 늦기 전에 박영란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환도 알죠. 지금 박영란을 잡아주는 손이 자칫하면 박영란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걸요. 이지환은 그 갈등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마음이 포기하면 안 될 이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갑자기 박영란 쪽으로 몸을 던지듯 가까워졌습니다. 수갑이 찰랑거리면서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너니? 그 질문 하나에 고성희의 감정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원망, 공포, 분노, 그리고 아주 얇게 남아있는 애정 같은 것까지요. 박영란은 답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박영란은 속으로 내가 신고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외치는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누가 신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누군가가 고성희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기록을 만들었고 그 기록이 경찰을 움직였습니다. 박영란은 그 구조를 느끼고 있었어요. 계좌 이용 제한이 뜨던 날부터, 원고 첫 업로드 IP가 이상했던 날부터 누군가가 사람을 존재 불가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걸 박영란은 이미 봤잖아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고성희가 그 구조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성희가 스스로 그 구조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면서도 타인을 협박하는 말투를 몸에 익혀버렸어요. 박진석에게 내쫓긴 뒤 빈털터리가 됐는데요. 빈털터리로 남지 않기 위해 고성희는 칼을 쥐려고 했고 그 칼이 결국 자기 손을 베는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터졌습니다. 박영란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 녹음 누가 준 거예요? 경찰은 짧게 대답했어요. 제보자요. 박영란가 재빨리 되물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냐고요? 경찰은 원칙대로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박영란가 평생 못 잊을 단어를 흘렸습니다. 비서라인. 박영란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비서라인. 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을 둘러싼 그림자 조직. 그들이 최종 보스라는 퍼즐이 이제 경찰 입으로 확인돼 버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고성의 체포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리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걸요. 고성희가 입을 열기 전에 고성희를 범죄자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는 것. 고성희를 망신시켜서 말의 신뢰를 빼앗는 것. 그게 비서 라인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한 말은 엄마 목소리였잖아. 그게 박영란을 더 괴롭혔습니다. 음모만 있으면 차라리 편해요.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진짜로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은 비서 라인이 쓰기 좋은 칼이 됐습니다. 고성희가 자기 손으로 칼을 쥐어준 셈이었죠. 고성희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박진석. 박진석은 어디 있어? 내가 이 꼴을 당하는데 박진석 그 인간은 어디 있어?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이 등장하지 않아도 박진석의 존재감이 공간을 눌렀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박진석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무서운 건 자기가 직접 때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때리는 사람들이 바로 비서 라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슈조이 그룹 회장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시끄러운데요.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조용함입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분노를 드러내면 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박진석은 지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기록으로 남는 패배는요. 그런데 최 비서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회장님, 체포 진행됐습니다. 공갈 협박으로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시킨 적 없다. 최 비서가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날 보호해? 최 비서가 말끝을 접었습니다. 회장님 기록이 흔들리면 슈조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모님이 입을 열면 더 커집니다. 박진석이 손가락을 탁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박진석은 입을 열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보다 더 무서운 얼굴이 됐어요. 박진석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고성희의 감정이 아니라 고성희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기억하거든요. 박진석의 인생은 깔끔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사랑에 속았다. 이런 기록은 박진석에게 치욕이에요. 그래서 박진석은 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누가 불렀지? 최 비서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희 라인에서 제보했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희 라인에서 내 아내를 제보했다고. 최 비서가 아주 태연합니다. 전 아내입니다, 회장님. 그 말이 박진석의 귀를 찢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이혼은 없다고 했는데요. 비서 라인은 이미 고성희를 전 아내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통제하려다가 자기 덫에 걸리는 순간이 이런 겁니다. 박진석은 자기가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는데요. 비서 라인은 박진석 손 위에 자기 손을 겹쳐 올려놓고 손잡이를 자기 쪽으로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건드렸는지 다 말해.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성애 씨 통화 녹음, 송금 요청 메시지, 그리고 한우진 관련 언급까지. 묶어서 공갈 협박으로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우진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한우진을 왜 끼워? 최 비서가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한우진 씨는 지금 살아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 기록을 누가 쥐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진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비서 라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봅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기록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공포가 박진석의 오만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키웠나? 그런데 최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다음 서류를 올렸어요. 회장님, 또 하나. 한우진 이식 기록 관련해서요. 제3의 기증자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늘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흔들리면 끝나는 순간이라 더 억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왜 지금 나와?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체포되면 지은호 씨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은호 씨는 한우진 씨와 연락 중이고 지은호 씨는 이지혁 씨 쪽 기록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름들이 엮이는 걸 듣고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깔끔한 구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원래 깔끔하지 않죠. 특히 사람의 비밀이 섞이면 더럽고 끈적합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받은 뒤 자신이 빚진 게 장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줬고 도망쳐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한우진을 숨겼고 한우진과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는데요. 이지혁은 심장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고 있죠. 지은호는 그 거부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사랑하면 무너질까봐 도망치는 사람이고 지은호는 사랑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은호에게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는 받자마자 심장이 꺼졌어요. 혹시 고성의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그 말이 나오자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참고인. 그건 입을 열어라라는 뜻이거든요. 지은호는 입을 열면 죽을 수도 있고 숨기면 더 빨리 죽는다는 기분으로 살아왔어요.
한우진을 숨긴 것도 고성희에게서 도망친 것도 결국엔 입을 다문 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고성에 잡혔어. 공갈 협박으로. 비서 라인 움직였어. 한우진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아. 다음은 너야.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저렸습니다. 다음은 너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한우진은 숨어 지내면서도 상황을 읽고 있었고 비서 라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정리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성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체포는 입을 막기 위한 첫 단계일 수 있어요. 공갈 협박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고성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저 여자 원래 그런 여자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틈에 진짜 중요한 기록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연락하려다 말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을 끌어들이면 이지혁의 심장도 이지혁의 기록도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 마음이 버티질 못했어요. 지은호는 내가 혼자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버티면 더 큰일이 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혁아, 너 기록 혹시 요즘 이상한 거 없어? 이지혁은 답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답이 늦습니다. 늦는 게 무심해서가 아니라 답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봐 겁나서요. 이지혁은 심장이 불안정한데요. 그 불안정함이 이지혁을 더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음도 심장도 한번 흔들리면 끝장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이지혁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있어. 나 환자 조회가 한번 튕겼어. 지은호가 그 문장을 보자마자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환자 조회가 튕겼다. 그건 삭제의 냄새입니다. 한 줄이면 사람도 지워지는 세계에서 환자 조회 오류는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지금 병원 어디예요? 이지혁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하려고 했는데요. 담담함 속에 아주 작은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왜 은호야? 나 지금 괜찮아. 나 괜찮. 지은호가 끊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말하지 마. 지금 괜찮다고 말하면 누가 너를 괜찮게 정리해버려. 이지혁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순간 이지혁은 병보다 더 무서운 걸 느꼈습니다. 병은 자기 몸 안에서 커지지만 기록은 자기 밖에서 칼처럼 날아오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진짜 무서워.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알면서도 속상했는데요. 지금 이지혁이 무서워한다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지은호에게는 그 말이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바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해도 돼요. 근데 혼자 무서워하지는 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갑자기 나 변호사 부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변호사요? 방금 변호사들 다 수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요. 고성이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돈줄만 끄는 게 아니라 길 자체를 끊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고성이는 항상 길을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사람을 구슬려서 길을 만들고 눈물로 길을 만들고 사랑으로 길을 만들고 돈으로 길을 만들고.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길 없음이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밖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면서요. 그 말이 그냥 모욕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사형 선고였다는 걸 고성희는 이때 느낀 겁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박영란을 떠올렸습니다. 영란가 나를 버렸나? 고성희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덜 나쁘거든요. 그런데 고성희도 아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박영란에게 한 말들. 2억 마련해. 너 내 딸이다. 카드 줘. 그 말들이 딸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딸을 소유하는 말이었다는 걸요. 고성희는 그걸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비서 라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사모님, 아니 고성애 씨.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고성희는 그 순간 자기가 진짜로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오지 않는다는 건 박진석이 고성희를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고성희를 기록에서 정리하려는 겁니다. 그게 더 잔혹합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너희가 뭘 원하니? 비서 라인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소란을 내시면 고성애 씨가 아니라 박영나 씨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고성희를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잔인한 사람이지만 딸을 약점으로 삼는 말은 또 다른 레벨이거든요. 고성희는 그 순간 자기가 자주 쓰던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어요. 너희도 약점 있지? 라고요. 그런데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비서 라인은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약점이 드러날 만하면 그 전에 기록을 지웁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굴복하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대로 죽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고성희를 더 비틀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끝장이라 느끼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물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고성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좋아. 조용히 있을게. 대신 나 하나만 잡아놓고 끝낼 생각은 하지 마. 너희가 진짜 숨기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비서 라인 사람이 눈을 아주 잠깐 깜빡였습니다. 단 0.1초. 그런데 고성희는 그 0.1초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살아남으려고 사람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거든요.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제3의 기증자 그거 누구야? 비서 라인 사람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함이 고성희를 더 확신하게 했어요. 맞네. 있네. 숨긴 게. 여기서 또 한 번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희가 그 단서를 쥐는 순간 고성희는 체포된 사람이 아니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고성희는 그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 착각이 고성희를 살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경찰서 밖에서 이지환과 함께 서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지금 엄마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엄마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와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란에게 물을 건넸는데요. 박영란은 물을 받으면서도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에 박영란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지환이 말합니다. 영나야, 너 잘못 아니야.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저 말을 했잖아. 엄마 목소리였잖아. 이지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박영나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엄마 목소리였지. 근데 그 목소리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길은 누가 깔아줬을까? 너 계좌 이용 제한 뜬 것도, 내 원고 첫 업로드 IP가 이상했던 것도 그거 다 누가 만들었을까? 박영나가 눈을 들어 이지환을 봤습니다. 이지환은 지금까지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버텼는데요. 지금은 포기라는 단어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의 안전지대를 버릴 준비가 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박영나에게는 또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지환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이요. 그때 지은호에게서 박영나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영나야. 고성의 체포는 시작이야. 비서 라인 목적은 입막음이야. 너 원고 건드리지 마. 계좌도 건드리지 마. 지금은 내가 움직이면 내가 범인 된다. 박영나가 폰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나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지환이 답합니다. 해야지. 근데 흔적 남기면서 해야 해. 우리도 기록을 만들어야 해. 그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기록을 만든다는 말은 전쟁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박영란은 웹툰으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건 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 기록 전쟁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영란가 모르는 사이 이 지역 쪽에서도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심장병으로 위태롭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고 있죠. 이 지역은 사랑을 선택하면 병이 더 빨리 무너뜨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기록 전쟁은 그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환자 조의 튕김을 겪은 날 병원 전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고 그 버튼은 심장보다 빠릅니다. 지은호가 이 지역에게 말합니다. 지역아, 내가 사랑을 거부하는 동안 누군가는 내 존재를 거부하려고 해. 이 지역이 조용히 웃습니다. 은호야, 나 진짜 웃기지. 사랑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도망치니까 더 무서운 게 오네. 지은호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사랑을 받아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지역을 살아있게 만들고 싶어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있어야 하잖아. 기록으로만 남지 말고. 이 지역이 대답합니다. 은호야, 나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되나 싶어. 가족한테도 너한테도 다 짐이잖아.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짐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을 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지혁은 늘 마음을 여는 순간 심장이 먼저 무너질까봐 겁났죠. 이지혁은 결국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 너 좋아해. 근데 지금 말하면 너까지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은호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웃었습니다. 무너져도 돼. 같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때 드라마의 긴장감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옵니다. 고성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라는 프레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이 박영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전 관련 대화 내역에 박영란 씨가 등장한다는 거죠. 박영란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란은 바로 느꼈어요. 이건 고성희를 잡는 사건이 아니라 박영란까지 끌어들이는 사건입니다. 비서 라인이 원하는 건 고성희 하나가 아닙니다. 고성희를 잡아먹으면서 고성희가 의지하는 딸 박영란까지 같이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딸이 무너지면 고성희는 더 쉽게 정리됩니다. 박영란가 경찰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뭘 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답합니다. 아직 혐의는 아닙니다. 다만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범. 그 단어가 박영란을 때렸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삶에 공범이 된 적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요. 사실은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의 부탁으로, 엄마의 눈물로 박영란은 수없이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공범이 아니라면 뭐냐는 질문이 박영란 목을 죄어왔어요. 이지환이 박영란 옆에서 말합니다. 영란야, 기록 보여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돈을 준 적 없는지, 내가 협박한 적 없는지. 다 남겨. 박영란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기록이 나한테 유리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해? 이지환이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야. 근데 그 무서움을 피하면 저쪽이 더 쉬워져. 그 말이 박영란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제 더 이상 작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려던 이지환 때문에요.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경찰의 급습은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번엔 장소가 다릅니다. 고성희가 조사 중에 내가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진술을 바꾸려고 했고 그 순간 비서 라인이 움직였거든요. 고성희가 뭔가를 말하기 직전에 경찰이 추가 혐의로 체포 연장을 통보받습니다. 이유는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고성희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증거를 뭘 인멸해. 나 지금 갇혀있는데. 경찰이 말합니다. 고성의 시명의로 외부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구가 추가로 전달됐고요. 고성희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 폰도 없는데?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비서 라인. 그들은 고성이를 공갈 협박범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고성이가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새 협박을 만들어 붙여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범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종 보스의 방식입니다. 칼은 손에 묻히지 않고 칼자국만 남깁니다. 고성이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박진석,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하지만 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 비서 라인이 웃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진석조차 그 웃음을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박진석이 통제하려던 덫에 박진석 본인부터 걸려들고 있으니까요. 엔딩은 여지를 남기면서 끝나야 합니다. 경찰이 박영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박영나 씨, 계좌 이용 제한 그거 단순한 금융 문제 아닙니다. 누군가 박영나 씨 신원을 확인 불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능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누가요? 경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 비서 라인. 그쪽에서 움직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박영나 폰에 알림이 떠요. 계좌 이용 제한 해제라는 문구가 뜨는 대신 더 끔찍한 문구가 같이 떠오릅니다. 계좌 이용 제한 해제단 참고인 출석 전까지 모든 거래는 기록됩니다.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풀어준 게 아닙니다. 풀어준 척하면서 목줄을 채운 겁니다. 박영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움직임 싸움이었어요. 누가 움직이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구와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전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서 한우진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경찰 급습 시작이야. 다음 체포는 공갈 협박이 아니라 불법 이식으로 갈 거야. 제3의 기증자 이름이 곧 뜬다. 지은호는 폰을 쥔 손이 굳습니다. 제3의 기증자. 그게 뜨는 순간 누군가는 정리된다고 했죠.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그 제3의 기증자가. 지은호는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끝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까 봐요. 그리고 그 장면이 다음 화의 문을 열어버립니다.